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8월 15일이죠. 8월 15일 대형 이슈를 앞두고 눈치를 보면서 자 이렇게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사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SEC 위원장을 긍정적이게 언급을 하면서 근 5년간 그쵸? 근 5년간의 소송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법무 책임자 SEC 위원장은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년 거의 5년이죠 사실상 5년간의 소송이 종지부를 찍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SEC와 오랜 기간 동안 법적인 갈등을 빚고 있던 리플사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SEC 위원장을 공개 칭찬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이어져 온 소송에 대한 종지부가 찍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플 최고 법무 책임자, 그쵸? 이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SEC 위원장 폴 애킨스는 이전 정부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면서 지금은 명확하고 적절한 기준 마련을 집중하고 SEC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확실한 선을 긋고 있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거죠. 이는 SEC가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를 두고 한 언급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SEC 정책팀은 헤스터 피어스 위원회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와 손잡고요.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폴 애킨스 위원장은 대부분 암호화폐는 뭐다? 진권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그간 SEC가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진권으로 분류해온 하위 테스트 남용에 대해 비판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곧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SEC 위원장의 폴 애킨스, 그쵸? 이 폴 애킨스가 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 폴 애킨스라는 분은 명확한 규제체계 수립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자, SEC 의장으로서 프로젝트 크립토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암호자산은 대부분 증권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이는 기존의 하위 테스트를 모두 토큰에 일률 적용했던 태도에서 벗어나는 결정적 발언이었고요. 규제의 유연성과 명확성을 강조한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알기 쉽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 폴 애킨스는 가상화폐 친화적인 인물인데 이분은 SEC의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지만 가상화폐를 무조건 규제, 그쵸?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어떻게 열어줘야 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친화적이냐면 일단 가상화폐에 대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코인이 증권 즉 불법 투자 상품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요. 코인을 무조건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어떤 건 자유롭게 두자는 입장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규칙을 분명하게 만들자. 이 규칙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규칙을 분명하게 만들자라는 태도 또한 기업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코인은 신고 없이도 발행할 수 있게 해주자는 안을 내기도 했다라는 거죠. 또한 개인이 코인을 직접 보관, 그쵸? 보관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은행이나 거래소에 맡기지 않고요. 내가 직접 내 코인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블록체인의 기본 뭐예요, 여러분들? 철학, 그쵸? 기본 철학에 가까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높이 사는데 관련 기업에 본인이 직접 뭘 하고 있어? 이분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실제로 폴 애킨스는 코인 관련 회사에 투자하고 있기도 하고 디지털 자산 정책을 만드는 모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이제 혹은 정책가로서 가상화폐 발전을 밀어주는 사람이다. 즉 가상화폐의 친화적인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리플 소송 관련해서도 조속 종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리플과 SEC, 그쵸? 이 리플과 어디에요? 이 SEC 간의 장기 소송이 곧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우는 발언들을 했었는데 애킨스는 그 사건에 많은 것이 걸려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이 SEC와 리플 간의 이 재판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이는 곧 가까운 시일 내 종결 가능성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월 15일이라는 겁니다. 요때라고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XRP가 제도적 신뢰 상승, 법적 명확성 강화, 상장 지수펀드 즉 ETF 기대감 증가에 힘입어서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은 SEC는 아직 리플 소송에서 항소를 처리하지 않았다라면서 2025년 8월 15일까지 항소법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이
4일까지 마감 기한이 될 수 있다라 분석을 했고, 그는 SEC가 추가 시간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만서도 앞으로 2주 내에 관련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월 15일을 기점으로 만약에 소송이 종결이 된다라면 이제껏 그동안 리플이 계획하고 있었지만 진행되지 못했던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IPO 계속 말씀드리는, 그리고 또 CBDC, 그쵸? CBDC, 그리고 스테이블, 그리고 ETF 등등등, 이 모든 게 한 방에 터지면서가 진짜 본게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고, 만약에 본게임이 시작이 된다라면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131%가 상승했다 말씀드렸죠.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에 리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력이 최소 3배에서 몇 배, 4배가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리플의 밸류를 의심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계속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관점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500원에서 4,000원짜리가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지금 반등하고 다시 눌렸다가 반등하고 다시 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형적인 이제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하락 수렴이 끝나게 된다라면 계속해서 4,000원짜리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에 4,000원을 지지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4,500원 이 박스권 상승 부분을 돌파 여부를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승 관점에서는 이 4,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계속해서 이제는 전구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무빙이 나와줄 것이고, 반대로 다시 한번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어떻게 된다? 4,000원짜리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00원 인근, 즉 4,000원 아래까지 내려오게 된다라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된다, 대응하면 된다. 왜냐? 굉장히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4,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라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